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아마 1차 시험 전 마지막 멘토링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을 응시하시는 올해 재수 도전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좀 시험을 진행하기가 많이 힘드셨던 분인데 올해 이제 틈틈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도 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부 과정 떠올리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3월에 이 기본 이론 인강 전부 다 수강하고 교육과정 모형 한 달 텀으로 매일매일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이때 잘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광고별 수평적 소재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등 기출을 이때 벌써 분석을 하셨고 사회랑 과학 검정지도서 정리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4월, 5월에는 기본 이론 200 스터디하고 강론 인강 병행하면서 강론 스터디하고 기출 분석 특강하면서 객관식 기출, 그러니까 우리 서답형 이전에 객관식 기출도 보시고 영어 원문도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매일 보셨고 교육과정 모형 계속 매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서 7월 초 때 3회독 스터디 진행하고 강론 인강 진도, 강론 스터디 진행하고 그리고 6주 텀으로 강론 2회독 진행하고 논술 공부하고 교육과정 모형 총론 내체 매일매일 진행한 거 총론을 벌써 매일매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여름방학 때는 기본 이론 4회독 강론 2회독 진행하고 강론 스터디 이어가고 논술 스터디 주 2회로 늘리고 그리고 11텀으로 좀 줄여서 진행하셨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 문제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고민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후반부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감동받았던 부분은 자신의 페인을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당연히 1순위로 생각하셔서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셨고 스터디보다 나의 공부를 좀 우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필요한 스터디, 이게 현역 때는 참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막 다 하거든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꼭 굳이 했어야 됐나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아마 현역인데 다시 이제 3월 때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 게 많이 부족해서 연습 문제 최대한 많이 푼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연습 문제는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 이 타이밍에서 이걸 물어보겠지 이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좋지는 않다. 대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랜덤하게 찍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키워드 잡는 연습, 정확도 높이는 연습, 정확하게 아웃풋하는 연습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 2회 이상 모의고사 풀이를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지 않으셨고, 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페인 요인인데, 그래서 3월까지 기출 분석을 끝내고 중등까지 확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유아 중등 3개년 교육 과정 아니고 교직 논술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좀 미리미리 외우지 않은 거. 진짜 이게 좀 많이 낚이는 부분인데 야 총론 야 8개월 가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그때까지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후회하세요. 좀 빨리빨리 외울 걸 후회하시거든요. 키워드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외우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부터 준비하신 것 같고 좀 꾸준히 천천히 불안하지 않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처음에 정확하게 개념을 안 세워놓으면 5개념이 사실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처음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신 시험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 기출에 근거해서 메타인지 활용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요소표, 질문 리스트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다음 논술도 잘 쓴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핀트를 어긋나게 쓰는 게 있어서 교육학을 매일 조금씩 보고 있고 5월부터 논술 한 편씩 쓰고 칼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논술은 칼퇴를 하는 게 그다지 공부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논술은 오히려 좀 스터디를 하면서 답이 될 수 있는지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논리가 맞다면 답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답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좀 논술은 허용적으로, 포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교직 논술은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디테일한 우리 학부생처럼 교육학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교직 논술에 필요한 교육학만 보시면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카페에
교직 논술 단거나 노트라고 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그 외에 이제 보충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영어가 약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매일 30분 이상 공부하기,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강의를 좀 안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역사, 인간 같은 것도 본인이 자신감이 부족해지니까,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진짜 0. 몇 %도 안 되긴 해요. 그래도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 갔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서 역사 인강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과목별 페인 분석을 하셨는데 작년 기출을 가지고 이렇게 잘한 거 그리고 부족한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제가 항상 오답노트 3요소에 말씀을 드릴 때 왜 틀렸는지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올바른 풀이 과정 이 세 가지 항상 늘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죠. 그리고 제 모의고사 오답 노트도 이렇게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왜 틀렸는지 이유를 보니까 낚기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것들에 좀 걸린 것들도 몇 개 보여서 좀 뿌듯하긴 했네요. 네. 요렇게까지 대략적으로 멘토링 신청서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분께서 고민이 되셨다고 하셨던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